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작년 2020년 2월 3일 날 설립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작년에 처음에 2020년 2월 3일 날 설립될 때는 설계사 대리점 이렇게 특고 노동자들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 날 설계사 노조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3개월을 준비해서 설계사 대리점 분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준비 끝에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 협의회 사장님들과 그리고 여러 설계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의 의무는 조합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의무 외에 나머지 의무는 그냥 특별히 뭐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혜택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장에서 아시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수수료의 일방적인 삭감 부분이죠. 지금 뭐 회사가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수정료를 개정을 해가지고 상품의 수수료를 낮춰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수료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수수료를 정상화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축소했던 시책에 대한 뭐 정상화도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좀 출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너무 까다롭지 않게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경쟁력 있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그리기 계약 강요 등 부실 계약을 유도하는 회사 정책을 변경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뒷책임은 설계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점장, 총무님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아저씨님? 저도 지점장을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9월, 8월 달까지 했는데요. 그때 제일 지점장도 스트레스고 우리 아저씨님도 스트레스가 뭐냐면 블랙 컨슈머입니다. 민원인인데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아저씨님들을 괴롭히고 억지 주장하는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요즘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안 세우고 모든 걸 지점장 그 다음에 아저씨님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해결을 해주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저씨님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근이 아니라 특히 밖에 활동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운전도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아저씨님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산재라든지 이런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서 회사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한 게 없습니다. 법은 있는데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지역단장, 사업단장 또는 사업부장, 본부장 등 이런 영업 관리자들이 아저씨님들께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투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떤 그 억압적인 태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언행, 태도, 시책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님들의 설계사 대리점 지부를 만들으세요. 따로 노동조합 내부에 현장 수렴 후에 사측과 정기적으로 대화 창구가 될 수 있는 지부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교섭과 대화를 진행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회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아저씨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삼성화재 노동조합에 한 분씩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요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세상이 아닙니다. 숟가락 얹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에 숟가락 하나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해 주십시오. 그게 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저씨님 신청하셔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거 용납 안 합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합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힘을 같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아니, 설계사 대리점이 직원도 아니고 인사고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또는 영업 관리자가 아니면 회사가 불이익을 줬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노동법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 작년에 제가 2020년 2월 달에 설립된 이후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인사팀과 인사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 행위는 없을 겁니다. 또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언제든지 하시라도 노동조합에 통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갑이 회사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조합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을 맞추는 운동장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먼저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노동조합 설립 혼자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혼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함께 하자고 40여 명의 지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하면 처음에는 자르고 시작했거든요. 삼성에서.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라도 자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제가 회사를 해고당할 각오를 하고 와이프와 애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 인사고과요?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저 승진 더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할 만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진, 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제가 위원장을 하다 이제 다시 지점장을 가든 다른 일을 하게 될지언정 저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제 능력만큼 제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진짜 알씨님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정말 알씨님들께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기존 직원이 그리고 지점장 출신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부로 해가지고 설계사 대리점 함께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우리 설계사 대리점의 지위를 아니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살 것인가? 아씨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지점장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데가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백록지점장, 제주지점장, 서귀포지점장, 경기도에서 일산지점장, 부평 신기항지점장, 인천에서 인천 에이스지점장, 서울 을지로에서 기업영업 CRC 지점장, 컨설팅 영업 서울 브랜치지점장,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에서 구로지점장, 홍익지점장, 목동지점장, 전남 순천에서 동광양지점장을 했습니다. 지점장만 12번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아씨님들이 다 그 지점에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오상훈 현재 위원장, 과거 지점장이 과연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지점장 개인 이익을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지, 아씨님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아씨님들의 수수료와 아씨님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훈 지점장은 아씨님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지점장보다 노력하고
했던 지점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수수료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아씨님이 속해 있는 지점장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개 지점장이 어떤 걸 개선하기는 저도 지점장일 때 굉장히 개선안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 회사가 말 안 들어주거든요. 좋은 말 하면 말 안 들어줍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하기로 했고 현장에 근무하는 아씨님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수수료 일방적으로 깎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개선점 요구를 했을 때 회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점장들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정책은 일방적으로 해놓고 모든 총대는 지점장한테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다 맡고 있습니다. 수수료 개편되었고 깎였는데 그거 결국은 지점장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지점장이 바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점장들도 우리 회사 안에서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지점장님들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점장과 RCU와 총무님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요구하고 같이 주장하고 해야 됩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최근에 노동조합을 하나 더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조회인, 직원들의 상조회인 평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수가 되면 그 기수가 회장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확히 34년 전에 삼성화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직원들이 한국노총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사팀이 가서 다 뿔뿔 흩어지게 하고 뒤로 작업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죠. 그 상조회가 바로 평사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 평사원협의회 일부 간부들만 승진하고 고가받고 챙겨받고 이런 형태로 34년 동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직원들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원하고 이런 형태를 가져가니까 서로가 이제 회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간부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 거기는 출세의 지름길이거든요. 나중에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좋은 보직 받고 좋은 데 인사받는 거 받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 협의회가 이번에 노조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캐수천이 생깁니다. 이건 무슨 노조입니까? 앞에 두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설계사 대리점 아씨님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노조겠습니까? 회사의 친사 노조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직원들과 노동자들과 아씨님들을 위한 노조겠습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34년 전에 직원들이 한번 속았습니다. 노조 만들어주고 평사원 협의회 만들어갖고 상조회 만들어갖고 노조보다 더 잘해준다고 처음에 잘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장악이 되고 나서 간부들이 장악이 되고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급여 삭감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모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입사한 지 10년 이내 된 분들은 그거 모릅니다. 잘. 그래서 한 좀 오래되신 분들은 거기 피해를 당하거나 그걸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인력의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20대가 직원들 중에 20대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17%입니다. 40대가 33%, 50대가 29%입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도 있고 나이 든 직원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성, 남성. 여성 33%입니다. 남성 67%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지점장이라든지 남성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승진할 만큼 했고 고가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만두는데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한편으로 보면 후배를 위해서 뭔가 회사를 잘 바꿔놔야 되겠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 승진하고 또 고과도 잘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한 겁니다. 그 조합원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승진도 없고 알 만큼 다 알았고 근무할 만큼 다 했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라떼 노조다. 나이 든 사람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여기 가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지점장 총무님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프레임을 씌워놓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희가 대리점 협의회, 기존에 있는 대리점 협의회와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과 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 혼자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사 지부가 노동조합 안에 설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권역별로 해갖고 또 지부가 설립이 될 거고요. 그 밑에 분회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부들이 형성되고 조직되고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저씨님들 되게 마음이 급하시죠. 빨리 수수료 올렸으면 좋겠다.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회사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회사가 우리가 뭐 노조 가입하고 몇 명 됐다고 해서 바로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부 구축하고 간부 만드는 거 그거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서 지금 현재의 조직을 만든 겁니다. 설계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켜보면서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URL 그 조합가입 신청서 그 제일 밑에 보면 간부를 지원하십니까? 예, 아니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지원해 주십시오.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간부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회장도 되고 지회장도 되고 지부장도 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회사와 교섭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과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